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이하린입니다. 예,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네, 오늘은 이웃집 담장이나 건물이 내 땅 경계를 침범한 경우 또는 내 집 담장이나 건물이 이웃 땅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 이 경계 침범한 면적이 어느 정도면 점유시효 취득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방송한 내용들을 몽땅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점유시효 취득은 이웃 땅인데도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동안 점유한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는 겁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 이게 자주 점유인데요. 내가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다라는 말입니다. 민법은 점유자의 점유를 자주 점유로 추정하기 때문에요. 점유시효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주점유가 아니라 이거 다주점유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다주점유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땅 주인인 걸 잘 알면서 점유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때 점유시효 취득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가요. 경계를 침범한 면적이 넓다. 이렇게 경계 침범한 면적이 넓은데 어떻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당연히 내 땅에 당신이 사용하는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타주점유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대법원이 딱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같은 지적 공부를 보죠. 그리고 면적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매수한 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인 내가 산 부동산 면적이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 경우에도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초과 부분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땅 부분을 점용하는 권리를 판 거지 다른 사람의 땅 부분까지 판 건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의 땅 부분을 매수인이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다. 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한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보다도 상당히 초과한다. 그러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은 타주점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한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얼마나 초과해야 상당히 초과하는지가 문제되겠죠. 대법원 판결을 다시 보면요. 원고 1이 매수한 부동산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부분이 또 4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매수한 면적의 2배나 되죠. 원고 2는 매수한 부동산 면적이 36제곱미터 있는데 초과 부분이 23제곱미터. 그럼 매수한 면적보다 63%나 큽니다. 원고 3이 매수한 부동산 면적이 43제곱미터에 있는데 초과 부분이 8제곱미터. 이거는 매수한 면적보다 19%나 크거든요. 대법원은 초과 부분이 크다. 그래서 자주점유가 아니고 다주점유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또 다른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실까요? 원고가 소유한 토지 면적이 9,024제곱미터. 원고의 건물과 마당, 통로와 같은 건물 부지가 피고 소유 토지를 420제곱미터 경계 침범한 사안입니다. 원고 소유 토지 면적 전체에 비해서 침범한 면적이 5%도 안 되니까 2심까지만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맞다. 그러니까 침범한 부분의 점유시효 취득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대법원은요, 원고의 건물 부지로 사용된 토지 면적은 449제곱미터에 불과한데 원고 건물 부지 중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위치한 부분은 29제곱미터에 불과하고 피고 소유 토지가 420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건물 부지로 사용된 땅 면적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건물 부지의 90% 이상이 다른 사람 땅에 있으니까 이건 자주점유가 아니고 다주점유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 더 볼까요? 피고가 증여받은 건물 대지의 등기부 면적은 1160제곱미터인데요. 건물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다른 사람 땅 228제곱미터가 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고가 같은 시기에 정려받은 인접 토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목이 전인데요. 전은 밭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밭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정려받은 건물 부지와 이제 구별되는 경우입니다. 피고가 소송에서 내가 정려받은 건물이 있는 땅하고 그 옆 밭을 합친 면적에 비하면 경계침범 면적이 이거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요. 대부분은 건물이 있는 땅과 그 옆에 밭은 같이 이제 정려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뭐 건물이 있는 땅하고 밭 이거 구별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보면 안 된다. 건물이 있는 땅만 계산해 봐라. 건물이 있는 땅의 등기부 면적은 1160제곱입니다. 더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람 땅 면적은 228제곱입니다. 그럼 약 20%나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주점유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자주 점유로 인정되는 경계침범 면적이 얼마인지를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대법원은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다라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단순히 경계침범한 면적만 가지고 자주 점유인지 여부를 따질 수는 없고 재반 사정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김 변호사님 뭔가 그래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계 침범한 이웃 땅의 면적이 자기 땅 전체 면적의 20% 이내면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20%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경계 침범한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착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소송을 의뢰받으면 먼저 경계 침범한 이웃 땅의 면적이 자기 땅 전체 면적의 20% 이내인지부터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정을 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계침범 소송에서 경계침범한 면적이 상당히 넓으면 소송이 치열해집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최근에 1심에서 성수한 경계침범 소송이 딱 그렇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있었던 소송인데요. 이웃집이 경계침범 당했으니까 경계침범한 땅에 있는 건물 철거하고 땅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소송 당하신 분이 이제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이 경계침범한 땅의 점유 시효 취득을 주장한 것이 이제 인정받아 가지고요. 경계침범한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의뢰인 땅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의뢰하신 분의 자기 땅 기준으로는요 17.8 건물만 기준으로 하면 54%나 이웃집 땅을 침범하고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웃집을 맡은 변호사님이 경계 침범한 면적이 이렇게나 넓은데 이거 자유점유가 인정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했거든요. 땅 기준으로도 이거 경계 침범 면적이 꽤 이제 상당한데요. 건물만 기준으로 하면 이거 엄청나게 경계 침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경계 침범한 사람에게 자주점유가 판결로 인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목소리 좋은 우리 이하림 변호사님께서 판결 이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피건대 이런 증거 취지를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네요. 첫 번째, 피고가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양 토지 사이에 경계의 역할을 하는 자연 석축이 설치되어 있었고 1m의 단차가 존재하였던 점. 두 번째, 자연 석축의 모양이 일부 변경되기는 했으나 그 위치가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세 번째, 피고가 피고 토지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별도의 측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연 석축을 경계점으로 해서 신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네 번째, 이 사건 토지 침범 면적은 36제곱미터로 면적이 적지는 않으나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에도 유사한 위치에 건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섯 번째, 2003년 5월 27일 피고 토지에 관한 지적 현황 측량이 이루어졌으나 이건 취득 시효가 완성된 2001년 6월 9일 이후일 뿐만 아니라 점유 시초에 자신의 소유로 알았던 이상 그 이후에 타인 소유임을 알게 됐다고 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춰보면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경계침범 면적이 상당해도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들이 있으면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송 사례입니다. 경계침범 당했으니까 땅 돌려달라고 소송한 이웃집은 경계침범 면적을 강조했는데요. 그렇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경계침범 면적이 상당한 경우에는요, 점유의 성격을 잘 부각시켜야 합니다. 경계침범 면적이 상당하더라도요, 이 사건에서 보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 수백 년 된 것 같아요. 예, 이웃집과 사이에 자연석축이 있었고요. 그 높이가 1m 이상이라서 누가 보더라도 경계가 분명했고요. 그래서 두 이웃이 최근 청량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둘 다 경계침범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중간에 경계침범 한 이웃이 이제 경계침범에서 또 건물을 짓기도 했는데요. 그거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 그대로 이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건축 당시에는 시골이기도 하고 좀 오래전이라서 특별히 건축하고 특별히 청량하고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특별한 사정을 잘 주장하면 경계침범한 면적이 상당하더라도요,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네, 정리하면요. 오늘 방송 주제는 이웃집 담장이나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 경계 침범한 면적이 어느 정도면 자주점유라고 인정되느냐라는 거였는데요. 첫째, 절대적인 수치는 없다. 둘째,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대충의 기준은 경계 침범한 이웃 땅 면적이 자기 땅 전체 면적의 20% 이내이다. 세 번째는 경계 침범한 면적이 상당하더라도 경계 침범한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점유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였습니다. 이상으로 술술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